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지브리 그 푸사 열풍 불어가지고 GPT 때문에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GPT 가입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림에서 내가 시작했지만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가입한 김에 써봐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이게 그럼 대중화가 빨라져요. 그런 거죠. 예. 아. 뭔가 촉매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브리 열풍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유행으로 끝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도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오픈 AI 챗GPT랑 구글 제미나이가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가입자가 그러니까 그 챗GPT가 5억 명이고 제미나이가 지금 3.5억 명이거든요. 어휴, 서로 지금 증가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지브리 열풍이 그걸 좀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앞서 조선방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선방산 얘기를 먼저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라 말어 이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일테면 이제 자금이 좀 제가 뭐 적금을 깼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사님한테 이사님 조선방산 들어가요 말어 여쭤보면 네. 이사님께서는 뭐 저야 이제 사석에서 네. 이제 친분이 있으신 이제 관계니까 우리는 그럼 이사님 저한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미 너무 시세 난 거는 권유를 안 해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계속 가면 좋죠.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 주가들 보면 어느 시점에선 다 급락은 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주가 그렇게 오를 때 중간중간 30%씩 한 번씩 맞아요, 쭉쭉 빠집니다. 맞아요. 조선도 그랬어요. 오를 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폭락이 나왔고 이번에 현대미프 아시죠? 14만 원 갔다가 10만 원도 한번 깨졌었어요. 네. 그랬다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뭐냐면 리서치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뭐가 좋을지를 미리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조선이 많잖아요. 조선 중에 내가 뭘 살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조선을 안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리서치를 열심히 해서 네, 어떤 걸 기회가 살까? 오면 뭘 네, 살지에 대한 네, 준비를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거든요. 이게 노이즈가 좀 껴요.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쨌든 안 좋은 노이즈였죠. 유상증자. 근데 그때가 또 지금 지나고 보면 또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산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오르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진리기 때문에 그런 조정 고점에서 보통 짧으면 20% 많으면 30%까지 빠지긴 하거든요. 그럴 때 근데 막상 이게 또 어려운 게요. 20-30% 빠지잖아요. 온갖 악재가 또 쏟아져서 못 사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방산 나쁘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뭐 내년까지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지만 다만 지금은 신규 투자 관점이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투자 관점에선 지금은 좀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뭐 계속 오르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업종에 사도 내가 흔들려서 결국 바닥에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상 지금은 좀 좋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방산은 그냥 패키지로 같이 계속 좋게 보면서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대신에 좀 한번 기다리자. 타이밍은 또 올 수도 있다. 예.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조선방산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뭐 세분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배를 직접 건조하는 뭐 일테면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한화오션 이런 회사들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자재 쪽을 보는 게 좋을지 혹시 뭐 지금 당장은 기자재가 좀 나요. 지금 당장 본다. 왜냐면 기자재는 많이 안 올랐어요. 조선 대형 조선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자재 쪽에선 저는 근데 엔진 기자재 좀 좋게 봐요. 엔진 쪽 엔진 만드는 업체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부품사가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엔진 이렇게 밸브 같은 거라든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뭐 구성하는 하나엔진이나 부품. STX 엔진 엔진도 좋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계속 교체해줘야 돼요. 맞아요. 부품을 쓸 때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업체들이 또 과점화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엔진 그쪽 밸류체인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걸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오히려 지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 방산주도 그렇더라고요. 방산주도 근데 다행히 근데 이제 조선이랑 다른 건 조선 기자재는 상장하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네. 방산 쪽은 부품 회사들이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방산 쪽 부품주들은 주가가 뭐 네, 엄청나게 맞아요. 뛰는 모습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 결국은 우리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네. 뭐 이사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워치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반도체가 왜 2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초에 레거시 쪽 업황 호전된다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렇고 주가 좀 소부장들도 주가 좀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쏙 들어갔잖아요. 관세 때문에. 이게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는 성장성에 대한 분명히 그런 내러티브는 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공부해 놨다가 떨어지면 사자. 이것도 반도체에도 해당됩니까? 그렇죠. 반도체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AI에 많이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이게 가다가 꺾인 게 불확실해서 그래요. 알질 못해요. 이게 관세가 어느 영향을 줄지. 레거시가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지금 꺾였는지도 안 꺾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근데 저는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릴 때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과거랑 사이클이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공급을 안 늘립니다. 업체들이. 옛날에는 좋으면 공급을 왕창 늘려요. 좋으면. 이게 수요가 늘죠. 공급을 합니다. 근데 수요는 빨리 꺾이고 공급은 늦게 꺾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미스매치가 나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쌓여서 그게 부담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막 적자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이 사이클이 사실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사이클인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몇 번을 그런 사이클 겪고 죽음의 고비를 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SK, 그다음에 마이크로. 뭐 중국의 CXMT가 있지만 거기는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범용이니까. 범용 뭐 일부 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3사가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증설을 뭐 또 좋다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이거 증설을 해야 되나? 또 잘못해서 공급가형 오면 또 그나마 살아나는 업황 망가질 것 같은데. 그리고 HBM 만들기도 빠듯해요. 아직. 맞아요. 하이닉스가 올해도 관세랑 무관하게 올해 HBM 수요 예전 예측한 대로 2배 는다. 그렇게 실적 발표 해버렸잖아요. 이건 관세랑 무관해요. 왜냐하면 AI는 관세 영향 안 받아요. 해야 돼요. 그냥 AI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지브리 그 푸사 열풍 불어가지고 GPT 때문에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GPT 가입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림에서 내가 시작했지만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가입한 김에 써봐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이게 그럼 대중화가 빨라져요. 그런 거죠. 뭔가 촉매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브리 열풍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유행으로 끝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도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오픈 AI 챗GPT랑 구글 제미나이가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가입자가 그러니까 챗GPT가 5억 명이고 제미나이가 지금 3.5억 명이거든요. 서로 지금 증가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근데 이게 지브리 열풍이 그걸 좀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챗GPT 쓰지 말고 이거 써보고 좀 저것도 써볼까. 왜냐면 무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확산되고 그럼 이것만 쓰겠습니까? 기업들도 쓰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AI 지출은 관세랑 무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엔비디아 칩 있어야죠. 거기다 HBM은 딱 3개 회사밖에 못 만들고 대체제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각각 어쨌든 증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기존의 수요가 여기 레거시라고 그러죠. 뭐 PC, 뭐 스마트폰이 좋아져도 늘리기가 당장은 어려워요. 그럼 그 구도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가형이 오기가 되게 어려워진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방이 되게 단단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 왜 투자하실 때 하방을 보셔야 되면 하방이 단단하면 되게 편해요. 내가 별로 잃을 게 없거든요. 틀려도 아이디어가. 이게 너무 상방만 보다 보면요. 아이디어가 틀리면요.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방은 내가 올라가는 그 아이디어가 안 맞아도요. 이미 악재들이 다 노출돼서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흐름 보면 주가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관세 때문에 더 나쁠 만한 요인은 그렇게 보이진 않고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적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 윈도우 10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또 이번에 좀 걱정했던 게 AI 데이터 센터 지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CEO들이 뭔 소리 하고 있냐. 지출 안 준다. 다 답변이 비슷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봤대요. 막 이렇게 미국 기업들 막 실적 발표할 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한테 뭐냐면 아니 그런 거 난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가 더 늘고 있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했던 HBM 수요가 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 지금 주가에서 뭐 나쁠 게 있나?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기대 수익률이 당장 높은 건 아닌데요.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 보니까
뭐 정말 그 경쟁력 있는 이 회사 뭐 장비를 써야만 된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뭐 소재를 써야 된다거나 네.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저는 좀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좀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도체 여러 번 매매하신 분들이 해서 돈 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 좋다고 할 때 사지 마라. 항상 상투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반도체 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정말 안 좋을 때 안 좋은 사이클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걸 찾아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놔야 큰 돈을 벌더라. 예,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그 시기는 좀 일부 지나서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주가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니까 한번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투자 반도체도 관점에서. 뭐 전방, 후방, 뭐 요즘에 또 패키징, 물론 후공정 쪽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만약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AI 얘기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HBM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쪽에 뭐 소부장이라든가 뭐 회사들을 중심으로 그런 쪽도 괜찮죠. 예, 그런 쪽도 좀 최근에 주가들이 좀 빠졌으니까 후공정 업체 중에 이제 HBM 뭐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주가 좀 흔들릴 때도 괜찮고, 근데 전공정도 괜찮아요. 지금 전공정도 더 이상 나쁠 게 없고, 특히 요즘에 부품사들 제가 실적을 몇 개 이렇게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알아봤더니 중국에 가고 있어요. 아, 왜냐면 중국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엄청 투자했잖아요. 네. 투자하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생산해야죠. 생산, 예.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중국 회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소재 부품을. 당연히 우리 것도 들어가고. 근데 미국이 장비는 규제해도요. 소재 부품은 규제 안 합니다. 그걸 일일이 뭐 이거 쓰지 마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 규제 이슈랑도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좀 전공정 회사 중에 이번에 실적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1분기 실적 발표하는 회사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매출하고 이익이. 그런 것만 좀 발췌하셔가지고 그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게요.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회사를 본다는 얘기는 뭐 다른 의도 외에는 없으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차전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재고 감소 등 뭔가 어쨌든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여지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사실 작년 말부터 한번 이렇게 좀 반등할 것처럼 뭐 그런 두세 번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지치셔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고 던지신 분들 좀 계실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앞서 반도체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뭐 들어가거나 이제 반등을 해야 될 타이밍이 가까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반도체는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는 이 비슷해요. 둘 다 경기를 안 탈 수는 없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한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건 그렇죠. 근데 2차전지는 아니에요. 지금 인정해야 됩니다. 중국이 더 잘하잖아요. 사실은 LFP에서는 경쟁이 아예 안 돼 버리니까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거는 좀 명백한 기회죠. 미국은 절대 중국 배터리 안 쓸 겁니다. 쓴다는 네, 안 써요. 그러면 그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상 파나소닉은 테슬라 일부에 좀 국한돼 있기 때문에 좀 결국 이제 확장성 면에서는 한국에 3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회가 많고 근데 유럽에서가 좀 안타까워요. 유럽이 중국이 지금 거의 장악을 해가더라고요. 예. LFP로 지금 이걸 예. 해버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근데 유럽도 결국 어느 한 업체가 독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시장이거든요. 견제가 분명히 저는 나중에라도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견제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LFP 반드시 가야 된다. LFP 지금 LG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저번에 르노의 수주 미리 따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고무적이고 근데 르노가 중국 대신 왜 줬을까요? 당연히 중국 견제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한쪽의 의존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려면 중국 배터리 탑재하면 유럽에 수출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2차 전지를 그냥 무조건 이제 망했다. 뭐 주가 보면 진짜 망한 것 같잖아요. 네.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좌절하시면 안 되고 나아질 것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땐요. 뭐가 좋아질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견제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지금 이 배터리 재고인데 그동안 재고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재고 조정을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재고가 조금씩 돌아설 것 같고 또 고무적인 건 뭐냐면 테슬라는 1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안 좋았죠. 네, 근데 네. 테슬라가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반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모델들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다 옛날 거예요.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지금 디자인도 안 바뀌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델 Y가 오랜만에 새로운 제품 나왔는데 그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분기에는 좀 반영이 안 됐고 근데 어쨌든 1분기에 유럽에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유럽도 지금 최악은 전기차 판매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합산해가지고 탄소 배출 많이 하면 벌금 내야 돼요. 맞아요. 3년 합산. 올해 만약에 내연기관차 많이 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이제 압박이 엄청 심해집니다. 엄청 심해지겠죠. 이거 안 한 만큼 이제 벌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더 많이 뽑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년 내후년은 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근데 그거를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갈 거냐 한국이 가져갈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 네.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주가 안 좋은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뭐 나쁠 게 뭐 있냐 이거죠. 한국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가 전기차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내년 내후년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너무 암울해하지 말자. 예, 여기서 결국 시간 갖고 버텨야 된다. 이 싸움이 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좀 시간 남았지만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2030년 되면 이제 그 로봇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100만 대 시대가 열릴 네. 거래요. 근데 그 후로는 더 많이 늘겠죠. 그럼 여기도 자동차만큼의 이제 배터리가 필요해요. 맞아요. 네. 지금 배터리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시간밖에 가동이 안 네, 된대요. 네. 그럼 앞으로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그렇죠. 체인저로 그렇죠. 근데 좀 시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삼성 SDI가 27년 정도 네, 예상을 맞습니다. 하니까 제일 빠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이길 방법 중에 하나는 전 전고체. 삼성이 정말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27년에 좀 성공해서 이게 근데 물론 아직은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그걸 나중에 좀 대중화 시킨다면 정말 이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고 이게 배터리는요 앞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는 다 들어갑니다. 네. 모든 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로봇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고민은 그거예요. 중국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항상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많진 않아요, 사실. 2, 3년 안에 그런 걸 보여준다면 한국의 배터리도 다시 한번 주도주가 언젠간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다만 지금 저도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뭐 그렇죠.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죠. 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냥 그걸 좀 계속 업데이트 해야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업데이트 하면서 그걸 좀 그 힌트를 얻어내자. 근데 그게 보이면 이제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니까 좀 보유하신 분들만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투자를 계속하는 거 보면 네. LG도 그렇고 맞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삼성도 뭐 작년에 2조 유상증자 할 때 말 많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고 SK는 배터리 살리겠다고 지금 사실 그룹 구조를 개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 3사가 배터리 분야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네. 뭐 전폭적으로 이럴 때 좀 정부가 조금 이렇게 좀 네. 어깨 좀 두드려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것도 역시 차기 정부에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드리시죠.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조선 방산 반도체 2차전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사님이 눈여겨 보시는 또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조선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제 좋았던 배경은 결국엔 관세 영향이 없다는 게 그렇죠. 가장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 네. 또 미국의 정책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오히려 호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좋아지는 섹터가 좀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아이디어는 한알령 저는 해제될 걸로 봐요. 예.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랑 척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은 우리랑 더 가까워지려 애를 쓸 예. 수도 있죠. 제가 그걸 힌트를 얻었던 게 중국의 황구시보라는 데는 우리나라를 비판하기로 되게 유명한 네. 기관지입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 같은 데죠. 완전히.
근데 얼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황구시보가 우리 한국의 폭삭소가수다 많이도 보셨죠? 극찬을 했어요. 드라마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너무 이례적인 거죠. 아니 한국 드라마 원래 못 보잖아요. 불법인데 다 불법이죠. 그걸 봤단 얘기고.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극찬을 했습니다. 폭삭소가수. 결국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메시지를 하나 던진 거죠. 중국은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메시지가. 네. 그걸 던졌던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우원식 그 국회의장도 한번 만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올해 한국 갈 것 같다. 올해 경주에서 APEC 있으니까 10월 말에 사실 이제 올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언지를 또 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결국엔 그 전에 한알령 해제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또 중국에서 공연을 했고 네. 물론.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가 이제 공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지 이제 대규모로. 그게 진짜 열리는 건데 뭔가 물밑에서는 좀 열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요즘에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 OTT가 있더라고요. 네. 볼 게 없대요. 중국 드라마가 요즘. 걔네들 콘텐츠가 아직은 따로 힘들고. 근데 한국 드라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것도 재밌는 게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한알령에 좀 약간 저는 이제 약간 명분도 지금 있기 때문에 교계 해제. 근데 아직도 시장은 반신반의하죠. 저게 열릴까? 그래서 지금 엔터즈 말씀하시는 거죠? 엔터랑 드라마, 게임 요 세 개죠. 예. 네, 엔터가 제일 대장은 맞죠. 그래서 엔터는 올해 뭐 물론 이제 SM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 JYP는 또 많이 빠졌어요. 주가 안 좋아가지고. 의외예요. 작년에는 JYP가 확실히 대장주였는데. 네. 그 일부 뭐 예능이나 이런 거 만든 비용을 좀 많이 했는데 2분기까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주가 빠졌는데. 근데 반대로 엔터는 결국 같이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본다면. 저는 어쨌든 그 올해 한번 이 아이디어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게 100% 실현될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항상 감안을 하시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알령이 만약에 해제된다면 그런 것들 중에서 주가 안 올라간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도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도 마찬가지고 게임 회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또 한알령과 맞물려서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와요, 실제. 지금 비행기 타고 많이 오고 있대요. 그럼 관광 쪽, 뭐 여행사 쪽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촬영하는 날 호텔 신라가 막 10% 올라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안 좋던데. 안 좋긴 한데 기대보단 잘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면세점 좀 팔리지 않겠나. 호텔 신라 그렇죠. 면세점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 오르는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면세점을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면세점 안 가고 올리브영 가요. 네.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얼마 빠졌어요. 예, 그런 것만 해도 아이디어거든요. 사실 반전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돈 못 쓸까?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하면 조선 외에도 한 번에 이쪽 섹터에서 저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좀 편하죠.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이제 보는 그 섹터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건설 쪽. 왜냐하면 건설 쪽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세 영향 기본이고 관세 영향 없는 건. 그렇죠. 뭐 이거 어차피.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부동산 이제 착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새 정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공급이 없어요. 아. 지난 3년간 공급이 죽어버렸어요. 왜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시장 박살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시행사가 이제 미분양 날까봐 밀어버렸어요. PF들을 다 거의 그냥 작사를 내놨었죠. 네. 그럼 어떻게 착공하기가 어렵죠. 밀었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그 안정감 찾고 지금 금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착공이 실제 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 건설사 실적 볼 때 착공 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씩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근데 내년에는 착공이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진짜 공급 절벽 갑니다. 네, 그러면 또 집값이 확 뛰니까. 그래서 이게 공급이 제일 많이 줄었던 게 최근에 착공이 제일 많이 준 게 23년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3년 사이클로 가거든요. 네, 그렇죠. 건설하는데 3년 걸리니까. 그러면 3, 4, 5. 네. 내년이네. 그러니까 내년이 아마 착공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잖아요. 또 주가 싼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전 수혜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 시공 능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우리랑 손잡고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유럽이 지금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체코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독일 빼고는 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다 바꿔버리고 있어요. 뭐 우리도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맞아, 친원전 쪽으로 이제 좀 약간 정책을. 전 세계가 친원전인데 그러면 원전 건설하면 아무나 못 만들잖아요. 근데 전 세계 원전 만드는 회사가 미국, 프랑스, 한국, 중국, 러시아거든요. 중국, 러시아는 빼자고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유럽이 여기랑 손잡을 일은 없고 미국 건설 능력이 떨어져요. 거기 뭐 건설회사 있습니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맨날 딴지 건설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경쟁이에요. 그럼 결국.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드러난 게 프랑스 원전 너무 비싸요. 비싸고 오래 늦어요. 걸리고. 네.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체코 원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결국 혹시 근데 미국이 하더라도 건설상 우리랑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가리아처럼. 그러니까 한수원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걔네들은 뭐 설계하고 맞아요. 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걸 테고 그러면은 건설은 짓고 시공은 우리가 기자재 넣고 주요 기기 넣고 하는 건 우리 애들이 다 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역량이 있잖아요. 그동안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원전과 연결돼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부는 미국의 SMR 아시죠? 소형 모듈 원전. 그 지분 또 투자해 놨잖아요. 네. 건설사들이. 두산의 DLNC, DLNC도 들어가 있고. 네. 이게 원전과 좀 그 교집합이 좀 많아요. 건설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건설주들한테 좀 좋은 분위기가 오래 좋지 그러게요. 않을까. 주가도 많이 빠졌고 물론 건설회사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은 뭐 과거 생각하면 정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거죠. 하긴 현대건설 같은 회사가 지금 3만 원 조금 넘으니까 3만 원대 중반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진짜 많이 빠지긴 한 거죠. 그러게요.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건설도 그런 니즈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국내 수요 회복,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에 따른 어떤 부분들. 예, 오늘 염승환 이사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두루두루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고 또 이사님도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장이 안 좋을 때 공부 많이 해서 장 좋아질 때 투자할 종목들을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시는 이 작업. 이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